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할 때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길잡이가 되어드릴 그런 맞춤 지식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학습 자료 중에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특히 8117회 R 직렬회로의 시정수 TS 이 부분 요거 같이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R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이게 도대체 뭐냐? 확실히 이해하고요. 둘째,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핵심 공식 있죠. T는 LR 이거 완전 암기. 그리고 셋째, 이 공식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써먹는지, 특히 단위, 헨리, 옴, 초 이런 거요. 그리고 함정 보기 피해서 정답 고르는 실전 팁까지 딱 얻어 가시는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이 부분 진짜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블로그 포스팅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기출문제 유형이 바로 이거였어요. R 직렬회로의 시정수 TS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기가 1R, 2R, 3R, 4R, 1R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정답인 2번 LR 머릿속에 그냥 딱 박힐 겁니다. 네, 시정수. 전기이론 공부하다 보면 진짜 꼭 나오는 단어죠. 블로그 설명 보니까 R 직렬회로의 과도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과도 응답 이 말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랄까 회로에 전기를 딱 넣었을 때 바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변화를 겪는 시간 그런 느낌일까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과도라는 말 그대로 뭔가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처럼 회로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요. 회로 안에 있는 전류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물결 치듯이 서서히 새로운 값으로 안정되어 가거든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상태, 이걸 과도 상태,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정수, 타임 컨스턴트 t는 바로 이 과도 상태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정상 상태, 그러니까 안정된 값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적인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종의 반응 속도 지표인 셈이죠. 아하, 반응 속도 지표. 네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럼 시정수가 짧으면 반응이 빠릿빠릿하고 길면 좀 느긋하게 반영한다 이런 뜻이겠군요. 오늘 다루는 건 저항 R과 인덕터 L이 직렬로 연결된 RL 직렬 회로잖아요. 그럼 이 회로의 반응 속도는 뭘로 결정되는 걸까요? 블로그에서 핵심 공식이 있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공식이 시험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블로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RL 직렬회로의 시정수 T는 LR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L은 회로의 인덕턴스 값이고요. 단위는 헨리를 사용합니다. 코일 같은 부품이 가지는 성질이죠. R은 회로의 저항값으로 단위는 우리한테 익숙한 옴을 사용하고요. T는 LR, 인덕턴스 L 나누기 저항 R, L 나누기 R. 이거 입에 착착 붙도록 여러 번 말해봐야겠어요. 진짜로. 근데 L 단위가 헨리, R 단위가 옴인데 이걸 나누면 시종수 T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문제에서 T 뒤에 S라고 초 단위가 붙어 있었거든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네요. 단위에 대한 질문 정말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인덕턴스 L의 단위인 헨리는 사실 그 차원이 전압 V 곱하기 초 S 나누기 전류 A와 같아요. 그리고 저항 R의 단위인 옴은 전압 V 나누기 전류 A와 같거든요. 그래서 LR을 계산하면 V 곱하기 S 곱하기 A 나누기 V 곱하기 A가 되어서 어때요? V하고 A가 약분되고 결국 초 S 단위만 남게 되죠. 와, 네, 즉 시정수 t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인 초 s가 맞습니다. 따라서 아까 봤던 문제 R을 직렬회로의 시정수 t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아주 명확하게 2번 LR이 되는 거죠. 와, 진짜 단위까지 파고드니까 공식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데요. L 헨리 나누기 R 옴은 T 초다. 이건 뭐 거의 구구단처럼 외워야 할 수준이네요, 진짜. 특히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면 L이랑 R 위치를 슥 바꿔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기 1번 RL은 정말 그럴듯한 오답 함정이죠. 아, 분자가 L, 분모가 R. 확실히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시험 출제위원들도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죠. LR과 RL은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분자 분모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이 공식을 활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도 대비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인덕턴스 L이 20mH, 밀리헨리이고 저항 R이 10ohm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시정수 T는 얼마일까요? 계산하는 문제요. 갑자기 또 긴장되는데요. T는 LR이니까 L이 20mH, R이 10ohm. 그럼 T는 20mH 곱하기 10ohm인데 여기서 M, 밀리,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0mH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H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단위 환산.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죠. M, 밀리, 뮤, 마이크로, K, 킬로, M, 메가 이런 접두어들 나오면 반드시 기본 단위, 헨리, 옴 등으로 환산한 다음에 공식에 넣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계산해 보시죠. 네, 그럼 T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H 곱하기 10ohm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S가 되겠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는 0.002초 또는 2밀리초 MS라고 답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니까 공식이 진짜 더 와닿고 단위 환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 느껴지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값을 넣어서 계산 연습을 해보는 게 공식을 확실하게 내 꼴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이 공식뿐만 아니라 시정수가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응용력도 생겨요. 물리적 의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반응 속도랑 관련된 거겠죠?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수 T는 전류가 최종값의 약 63.2%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3.2%. 이거 뭔가 특이한 숫자인데요. 왜 하필 이 값일까요? 딱 50%나 100%도 아니고. 궁금한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 63.2%라는 숫자는 사실 그 자연상수 2 아시죠? 약 2.718 되는 거.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는 1 빼기 2, 이게 약 0.632거든요. 왜냐하면 RL 회로나 RC 회로 같은 1차 회로의 과동답 특성이 수학적으로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능사 시험 수준에서는 이 수학적 배경까지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정수 T는 최종값의 63.2% 도달 시간이라는 정의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아하, 자연상수 2 때문이었군요. 뭔가 되게 심오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전류가 최종값,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도달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T만큼 지나면 63.2%니까 2배인 2T면 되려나 아니면 좀 더 걸릴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전류가 최종 정상 상태 값에 완전히 딱 도달하는 데는 무한대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시정수의 약 5배, 즉 5t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최종값의 99.3% 이상에 도달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거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과도 상태가 끝났다고 간주합니다. 시험에서 5t 후의 전류값은 정확히 얼마인가 이런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RL 회로가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시정수의 몇 배인가 이런 개념적인 질문은 나올 수 있으니 5t라는 기준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시정수 t가 클수록 안정 상태 도달하는데
5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니까 회로 반응이 그만큼 느리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OT골 99, 1000% 이상 도달 거의 안정 상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국 T골 LR 공식을 외우는 거랑 더불어서 이 시정수가 회로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고 T가 클수록 느리다. 전류가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대략 OT 지나면 안정된다는 그 의미를 같이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블로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시정수 개념이 그냥 시험 문제 하나가 아니라 실제 전기전자 회로 설계나 모터 제어 같은 제어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심지어 통신 시스템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쓰인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T꼴 LR이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공식 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전기전자 시스템의 봉작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에 전원을 딱 넣었을 때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모터 속도를 제어할 때 얼마나 빨리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이 시정수 개념이 다 활용되거든요. 시정수가 너무 길면 시스템 반응이 느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짧으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원하는 성능을 얻으려고 L값과 R값을 조절해서 이 시정수를 설계하는 거죠. 시험 합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배우는 지식이 실제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학습이 좀 더 흥미로워지고 의미도 있어지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T콜 LR 공식이 완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냥 시험 점수 1점짜리가 아니라 진짜 전기 분야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탐구한 내용,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을 위한 최종 정리 노트처럼 다시 한번 쫙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 T에 대해 정말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시험장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시정수 공식은 뭐다? T는 LR입니다. 인덕턴스 L 단위 H를 저항 R 단위 ohm으로 나눈 값, 분자가 L, 분모가 R. 이 위치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째, 이 공식을 계상하면 시정수 T의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네, 초 S가 된다는 것. 문제에서 단위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객관식 문제에서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하고 물으면 보기 중에서 LR을 그냥 망설임 없이 딱 고르면 되는 거죠. R분의 L은 아주 매력적인 함정이니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RL이나 1분의 RL 이런 다른 형태 보기에도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LR 형태를 눈에 확실히 익혀둬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L이랑 R 값이 숫자로 주어지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단위를 확인해서 밀리나 마이크로 같은 거 있으면 각각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6 곱해서 기본 단위 H, ohm으로 통일한 다음에 계산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공식 암기, 단위 확인 및 환산, 함정 보기 주의. 이 세 가지가 실전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시정수의 물리적 의미, 그러니까 전류가 최종값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약 5t 시간이 지나면 회로가 거의 안정 상태,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금상첨화죠. 개념 이해는 암기를 돕기도 하고 혹시 모를 응용 문제나 개념 질문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아래 직렬회로 시정수 공식 LR이랑 그 의미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팁까지 확실하게 정리했으니까요. 관련 문제 나오면 이제 자신감 딱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필기시험에서 정말 귀중한 점수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반복 학습하셔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항 R과 인덕터 L로 구성된 RL 회로의 시정수가 T 콜 LR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기 회로의 또 다른 아주 주요한 소자인 커패시터 C를 사용해서 저항 R과 커패시터 C로 이루어진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인덕터 L 대신 커패시터 C가 들어갔을 때 시정수 공식은 LR처럼 나누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혹시 곱하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RC 회로의 시정수는 또 어떤 단위, 초 S를 가질지, 그 공식은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면요. RL 회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전기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학습을 위한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거예요.